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왠지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어떤 말을 할까 하면서 설레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왠지 만나기 싫고 만나기 전부터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유가 대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잘 통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예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은 반면에 기분 상하는 말투 때문에 만나기가 꺼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드럽고 배려 있는 말투로 사람을 편하고 기분 좋게 하는 말투의 비법에 관한 책 4권을 골랐습니다. 1. 말의 힘은 생각보다 세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닌데. 2. 대화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말투를 바꿨더니 관계가 찾아왔습니다. 3. 잘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가 100만 명의 인생을 바꾸다. 듣고 싶은 말을 했더니 잘 풀리기 시작했다. 4. 말은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서 시작한다. 참 쓸모 있는 말투. 이렇게 4권을 골랐는데요. 인생 고민이 사라지는 말 공부로 함께 일하고 싶고 함께 얘기하고 싶게 만드는 품이 있는 사람의 말투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닌데 라는 책입니다. 강연희, 이명신 지음, 지화수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말 잘하는 법을 배워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또 말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지 않도록 돕고 있는 책인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곧 자신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을 만나면 왠지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요. 왠지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옷이 날개라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 보이듯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도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첫인상과 외모는 너무 호감이 가는데 몇 마디 대화를 하다 보면 확 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외모는 썩 마음이 가지 않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왠지 자꾸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왠지 자꾸 마음이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요, 바로 말이 만듭니다. 왠지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들은요, 마음도 긍정적이고 또 주로 쓰는 언어도 긍정어입니다. 반면 누군가를 만났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피곤함이 밀려온다면요, 아마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부정어를 많이 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왠지 만나면 좋은 사람, 기분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요. 자신이 주로 쓰는 말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말 안에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로 쓰는 언어를 알아야 진짜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말하고 어떤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지 잘 모릅니다. 스스로 긍정적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화법을 분석해 보면요.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했다든가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누구보다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다든가 또 생각보다 거부나 요구하는 말을 더 많이 해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나는 어떤지, 나도 그런지 궁금하다면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녹음한 후에는 먼저 긍정의 단어와 부정의 단어를 세어보는 것인데요.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지에 따라 자신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가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밝고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사람들은요, 긍정어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80% 이상 긍정어를 사용해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긍정적이구나 라고 느낍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가짜로 웃어도 진짜로 행복하다고 받아들입니다. 말은 감정을 바꾸고 감정은 몸을 바꿉니다.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웃으면요. 뇌가 정말 괜찮은 줄 알고 우리 몸에 괜찮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물론 몸이 많이 아플 때 말이나 표정으로 뇌를 속여 병을 완전히 낫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도 괜찮아, 곧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 힘들어도 웃으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내가 정말 나을 수 있을까? 너무 우울하고 두려워 라면서 우울해하는 사람의 호전 속도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병의 원인은 병원에서 찾고 치료할 수 있지만 마음의 상태는 내 말과 감정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나쁠수록 주문처럼 긍정적인 말과 기분 좋은 표정으로 뇌를 속이면 좋습니다. 더 확실한 효과를 불러오는 게 바로 칭찬 화법입니다. 칭찬을 잘하면요, 관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칭찬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이미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가요, 바로 로젠탈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요. 로젠탈 효과는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였던 로버트 로젠탈이 발표한 이론입니다. 그는 1963년에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능 검사를 한 후 무작위로 학생들을 뽑아서 교사에게 지능 지수가 높은 학생이라고 칭찬하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교사의 칭찬과 기대를 받은 학생들은요, 실제 지능과 상관없이 8개월 후에 평균 성적이 다른 학생들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어떤 칭찬이라도 하물며 완전히 진심을 담지 않은 칭찬도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진심을 담아서 칭찬하면요, 그만큼 효과는 배가 될 것인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데 칭찬만큼 좋고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상대의 말을 뺏으면요, 상대는 마음을 닫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기 얘기를 별로 하지 않고 있다면요, 혹시 내 말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유한한데 내 말이 길어지면요, 상대의 말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다쟁이는요, 상대의 입을 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요, 내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처럼 상대방이 입을 열었는데 그 말마저 빼앗는다면요, 상대방은 굳게 입을 다물 것입니다. 상대의 입을 열어야 마음도 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 반사적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을 리액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리액션에 따라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다른 사람과 연결되길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친밀감 혹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라포 형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친해지는 과정입니다. 라포 형성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리액션은 언어 외에도 시선, 눈빛, 표정, 눈 마주침, 자세, 몸의 방향, 목소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리액션에는 공통의 법칙이 있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동작을 해야 합니다. 박수를 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긍정적인 동작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동작은 상대방의 말을 공감하고 있다는 적극적인 표현이기 때문에요. 말하는 사람의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네 같은 짧은 음절의 감탄사를 내야 합니다. 긍정적인 동작을 한 다음에는 짧게 감탄사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언니가 친정엄마 얘기를 해주었다. 친정집 냉장고를 열면 냉장실 가득, 냉동실 그득 한우로 채워져 있단다. 건망증이 심해 소고기가 있는 것을 잊고 또 사오는가 싶어서 걱정하다가 또 사와 한마디 했단다. 엄마, 냉장고에 고기가, 그것도 질 좋은 소고기가 아주 많은데 왜 또 사왔어요? 모르셨어요? 아니, 알아. 그거 너희도 가져가 먹어라. 아니, 알면서 왜 또 사오셨어요? 뭐하러?
먹고 또 사오면 되지. 그냥 그 주인이 하도 싹싹해서. 의외의 어이없는 대답이 돌아와 한 번은 언니가 시장을 따라갔다. 아유, 어머니 또 오셨네요. 우리 어머니 오늘은 얼굴이 더 밝아 보이네. 달달한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어머니, 오늘은 소가 좋아요. 어머니 오시면 드리려고 내가 빼놨지. 어머니 이건 구워 드시고, 이건 국 끓여 드시고, 맛있게 많이 많이 드시고, 더 건강해지셔요. 알았죠, 어머니? 잠깐 보고 왔지만 냉동실 가득 고기가 채워져 있어도 소고기를 또 사오는 친정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단다. 자식이 넷이나 되지만 그 누구도 그 정육점 사장님만큼 살갑지 않았던 거다. 친정 엄마가 자신의 자식들에게 커피만큼 달달하고 정겨운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라 생각하니 미안하고 괜히 눈물이 났단다. 우리네 자식들은요, 어머니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닌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나 바빠요. 나 늦어요. 못 가요. 피곤해. 알았어. 나중에. 말 안 해도 알 것이라 생각하고 정작 듣고 싶어 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처 주는 말은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하고 싶은 말만 내뱉을 때마다 우리네 어머니의 상처는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집니다. 알아차림과 받아들임이 대화를 살립니다. 내가 하는 말과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분명 상대방이 좋아할 말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상대방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잘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 혼자 재미있는 것인지 상대방과 교감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대화에 집중을 못하고 지루해하거나 자꾸 말을 끊는다면요, 내 말에 흥미를 못 느낀다고 보면 됩니다. 알아차림 다음에는요, 받아들이기를 해야 하는데요. 아, 나는 혼자 떠들고 있었구나. 알아차리고 저 사람은 지루했구나 라고 받아들이기만 해도요,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부드럽게 개입해서 자연스럽게 더 좋은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을 너치 효과라고 합니다. 말을 할 때도 이 너치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너치 스피치를 사용하면요, 말의 온도를 더 따뜻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상대방의 기분, 상황, 상태 등을 먼저 말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피디님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혹은 저한테 뭐 기분 나쁘세요? 라는 말은 자신의 감정을 먼저 생각한 말입니다. 반대로, 피디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는 말은 상대의 상태와 상황을 먼저 생각한 너치 스피치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억측하지 말고 물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해를 하고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힘들어 말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용기를 내어 말을 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말할까가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억측을 그대로 말로 쏟아내면 역효과만 납니다. 너치 스피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감정, 기분,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면요, 말의 온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긍정은 긍정을, 부정은 부정을 끌고 옵니다. 보기 좋은 말이요, 공감을 부릅니다. 그리고 웃으면요, 말이 예뻐집니다. 표정은 말만큼이나 힘이 셉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전달하지는 못해도 표정만으로도 얼마든지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요, 목구멍을 통해 나오는 말뿐만이 아니라 표정, 눈빛, 몸짓도 말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표정은 말과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서요. 표정이 좋으면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웃으면 표정도 예뻐지고 말도 예뻐집니다.
말투를 바꿨더니 관계가 찾아왔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김범준 지음 생각의 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말투를 바꾸면 일과 인간관계가 바뀌면서 우리의 삶까지 바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은요, 단순하게 말하며 입만 열면 손해를 보는 사람은 무시당하기 쉬운 말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말투를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급지게 자신을 세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재력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삶의 격을 높이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환경을 정리하는 것도 그 사례인데요. 주변에서 쓰레기 같은 잡다한 물건만 없애도 간결하고 단순한 정취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산만한 환경은요, 기운을 흩뜨리고 마음 역시 두서없게 만듭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모습도 값싸게 느껴집니다. 적절한 주변 정리는요, 자신을 고급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시 돈을 들이지 않고도 고급진 삶을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만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을 고급스럽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은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신변 잡기에 관한 잡스러운 말만 늘어놓는 사람은요, 뭔가 지저분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남의 험담이 입에 가득한 사람은요, 피하고 싶어집니다. 정갈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고귀한 품격이 드러나는 것 이상으로 정리되고 깔끔한 말과 행동이 한 사람의 인격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고급 말투를 쓰는 사람은요, 말의 내용 이상으로 형식 면에서도 친절하고 따뜻합니다. 조용하되 미소를 가득 담아서 말할 줄 아는 사람은요, 품격 있어 보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말이 많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말이 간결합니다. 대화의 과정에서 자신이 절제해야 할 때를 알고 또 그것을 실천합니다. 말 센스가 있기에 오히려 누구를 함부로 설득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고급진 말투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싶다면요, 너저분하게 내뱉어지는 말들을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말을 잘한다는 건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정체성과 신념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극심한 손해를 봅니다. 말 한 번 잘못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절함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욕심이 아닙니다. 말에 있어서의 간절함이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극한으로 몰고 가는 치열함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잘해봐야 본전인 말의 속성을 알기에 단 한마디의 말조차 스스로 통제할 줄 압니다. 말의 무서움을 알아차린 사람은요, 함부로 자신의 말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상대방에게 관심을 둘 줄도 압니다. 관심을 확장하여 관찰 수준까지 가야 언어의 모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아니라 상대가 가진 것에 대한 관심으로 접근하는 대화는 저급합니다. 말할 줄 안다라는 것은요, 가볍게 이를 데 없는 말 기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즉, 대화 상대방을 내가 잘 모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다가서는 것, 이게 바로 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함부로 말하는 것보다는요, 본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나는 상대방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소통의 창구는 결국 언어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말의 긍정적 힘만을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기보다는 말 때문에 얻게 될 문제점을 우선 고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요, 대화입니다.
대화에 능숙한 사람은요, 경쟁에서 이기는 조건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타인과 차별화되는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요, 말 다이어트에 익숙합니다. 핵심은요, 해서는 안 될 말을 끝까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일상의 언어가 아닌 일의 언어에서 이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직장 내 금칙어, 즉, 직장에서 하면 안 될 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실은이나 솔직히 말해서 이 말은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듣는 사람이 상급자라면 이 사람이 나하고 장난하는 거야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차피, 그래봐야, 고작 등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에서 어차피라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숫자에 강해야 합니다. 10억쯤 될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업무 능력에 앞서 숫자 인지 감수성부터 키워야 합니다. 사람의 성장은 말투의 변화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이를 먹고 지위가 높을수록 입담보다는 말투가 더 중요해집니다. 나이와 지위는요, 일종의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 커질수록 상대방의 입장을 잘 살피면서 말하고 또 행동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잘 살피지 못했다면요,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조심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쏟아내면요, 그게 곧 꼰대의 말투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다이어트는 몸이 아닌 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를 살리는 말도 있고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 말을 통해서 하고픈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후벼 파놓고서는 그 통쾌함에 낄낄대는 잔인함이 아니라요. 상대방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게 맞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우습게 여기고 나쁘게 평가절하하는 것은요, 자신의 빈약한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죄와 복이 왕래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말 한마디에는 지금 죄가 오가고 있는지 아니면 복이 왕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말하는 자신에게 복을 주며 듣는 상대방에게 행복을 주는 말하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말로 이기려 할 때 잃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싸움에 능숙해서는 안 됩니다. 강압적인 설득은 설득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언어가 오직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칼처럼 휘두르는 다툼의 도구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말로 이긴다는 건 말로 패배한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를 얻었다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는지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대화란 일회성의 전투가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는요, 늘 신중함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특히 말이 많아지는 건 경계 대상 1순위입니다. 남을 험담하면 자신이 부족한 인격이 드러남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누군가를 탓하는 비난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냥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비방은요, 말하는 자신이나 듣는 사람, 그리고 비난받는 사람 모두에게 옳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비방하고 헐뜯지만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남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미덕을 발휘하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의 인간관계가 축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타인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을 때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힘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쏘아진 화살이고요. 둘째는 흘러간 시간입니다. 셋째는요, 놓쳐버린 기회이고요. 넷째는요, 입 밖에 나온 말입니다.
많은 것을 듣되 의심스러운 것을 빼고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말하면 허물이 적습니다. 많은 것을 보되 위태로운 것을 빼고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행하면 후회가 적습니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요, 출세는 절로 옵니다. 말은 대화의 꽃이 될 수도 있고요, 독초의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되 저주의 말을 삼가며 간결하고 따뜻한 언어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말싸움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화를 내는 건 일종의 에너지 소비입니다. 끝도 없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낼 수는 없습니다. 제풀에 꺾이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이유를 찾지 말고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상사에게 험한 말을 듣는다면요. 마음에 담아서 아파하지 말고요. 당신 인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쩌겠니? 라면서 듣는 신용만 하는 게 마음 건강상 더 낫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요, 상대방도 듣는 태도에 화내는 것을 멈추고 내가 여기서 왜 이럴까라는 반성적 자세를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있다고 어떻게 할 거냐면서 말을 해보라고 다그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없습니다. 지금 상대에게 필요한 건요, 화낼 시간입니다. 충분하게 화낼 시간을 그에게 선물하는 게 좋습니다. 그에게 화낼 시간을 아낌없이 주는 산타클로스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산타클로스가 되어야 하는 처지가 아니라면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과 1년 내내 함께 지내야 하는 처지가 아니라면요. 또 혹시 스쳐 지나갈 사람이라면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대가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설득해봤자 큰 효과가 없습니다. 듣고 싶은 말을 했더니 잘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책입니다. 하라고니오 지음, 장은조 옮김,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사람은 말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한마디의 칭찬을 통해서 인생을 극적으로 바꾸고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마냥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를 해도 상대의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행복의 선순환을 만드는 말의 힘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말은 바로 그 사람 자체를 긍정하는 칭찬의 말입니다. 너와 함께여서 행복해. 오늘 저녁 맛있었어. 항상 가족들을 잘 돌봐줘서 고마워.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나는 인정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자아 존중감이 생깁니다. 게다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칭찬의 말은 안식처를 만들어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 슈츠 박사가 제창한 자아 존중감의 세 가지 욕구가 있는데요. 자기 중요감, 자기 유능감, 자기 효감을 말합니다. 첫 번째 자기 중요감은 소중한 존재로 대접받고 싶어 하는 욕구로 고맙다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충족됩니다. 두 번째 자기 유능감은 정확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로 대단해, 성장했어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충족됩니다. 세 번째 자기 호감은 타인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구로 좋아해, 관심 있어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충족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단 한마디 칭찬이라도 상대의 마음속에 자아 존중감을 채워준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말에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로써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칭찬의 네 가지 포인트와 네 가지 효과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먼저 포인트 1. 상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말로 성장시키려면 그 사람만의 특별한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발전시켜 주어야 합니다. 태어난 자체만으로, 이곳에 존재하는 자체만으로 소중하다라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아직은 그 사람이 꿈이나 희망, 자기 나름의 목표를 갖지 못했더라도 언젠가 찾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따뜻하고 긴 안목으로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포인트 2.
자신의 날개로 날개짓하게 한다. 사람은 겉으로는 비슷비슷해 보여도 속은 확연히 다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큰 날개가 있다고 해서 자신의 아이에게도 같은 크기의 날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이 아이가 반드시 자신의 날개로 날아갈 것이라고 믿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포인트 3. 상대방에게 적합한 칭찬을 한다. 사람은 개인마다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점을 키워주려면 칭찬이라는 물을 줘야 합니다. 잘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며 애정을 듬뿍 담아서 물을 주고 늘 지켜보아야 합니다. 물을 줄 때는 그 사람이 잘 커나갈 수 있는 물의 양과 타이밍을 측정하면서 줘야 합니다. 포인트 4. 무조건 칭찬만 해서는 안 된다. 칭찬이 지나치면 거만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방향 수정도 필요한데요. 상대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따끔하게 혼낼 필요도 있습니다. 혼을 낼 때는 감정이 격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애정을 갖고 감싸주어야 하며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성장 방향을 수정해 준다는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의 효과 1.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다. 칭찬을 받고 자신감을 갖게 되면 정말이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합니다. 효과 2. 표정의 변화가 보인다. 칭찬을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는데요. 또한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잘한다고 인정받으면 그때까지와는 다른 특별한 미소가 얼굴에 떠오릅니다. 행동도 점차 바뀌어서 일의 성과도 바뀌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효과 3. 자신의 기분을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칭찬받고 자신감이 커지면 자신의 기분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효과 4. 자신을 다스린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말을 계기로 자신감을 느낀 사람은 자주적으로 자신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다스려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말의 포인트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의 인정 욕구를 채워줄 수 있도록 그 사람만의 장점을 언급하고요. 상대방과의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가미해서 관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긍정해주는 말을 전하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수나 잘못을 하더라도 언제나 그 사람의 자리가 있음을 느끼게 말해야 합니다. 칭찬을 할 때는 상대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자신도 소중히 한다는 인상을 말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말을 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상대가 소중히 하는 것이라면 좋고 싫음의 문제에서 벗어나 일단 자신도 소중히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인데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화를 한다면 관계는 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배려해 주시다니 정말 친절하세요.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이렇게 행동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도 계속하면 힘이 됩니다. 일일 일 칭찬을 권하고 있는데요. 단 한마디라도 괜찮기 때문에요. 반드시 칭찬을 계속하도록 의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칭찬하는 데에 익숙해지면 의식적으로 다양한 칭찬의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잘했어. 넌 해낼 줄 알았어. 같이 상대방의 노력을 긍정하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입에 발린 말이나 억지 칭찬이 아닌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소소해도 좋으니까 계속 쌓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를 개선하는 말을 하기 위한 마음가짐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과 비교를 해야 하는데요. 비교는 사람을 어떤 특정한 잣대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플러스가 되는 비교도 있는데요. 그것은 과거 자신과의 비교입니다. 거리를 두고 자신의 여러 면모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정체된 부분은 어디인지, 오히려 뒤처진 면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과의 비교로 자신의 성장을 명확히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열린 시선으로 상대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을 때면 내 말투에 무슨 문제가 있나? 좀 더 신경 쓸 걸 그랬나? 그 사람 태도가 나빴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이 생기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런 개선을 위한 사고방식은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단점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단점부터 찾으려던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장점을 먼저 보고 그 사람의 성질을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인데요. 말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린 시선으로 상대의 장점을 찾아서 정중하게 칭찬해야 합니다. 칭찬받음으로써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의욕이 샘솟습니다. 게다가 단점도 장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때 단점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장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남을 칭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플러스 감정으로 채워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감정은 샴페인 타워와 같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자신인데요. 먼저 자신이라는 유리잔에 영롱하고 반짝이는 긍정적인 감정을 채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채울 수 없습니다. 자신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채우려면 무엇보다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잘하고 있는 것을 적어보는 것인데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라면 열심히 한 일이 산처럼 쌓였을 것입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봐도 좋습니다. 3년간 동아리 활동을 했던 일, 또 날이 저물 때까지 취미 생활에 푹 빠져 있던 일 등 뭐든 좋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전부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적었다면 그 메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도 꽤 열심히 했네 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긍정의 말을 전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칭찬하고 나 자신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채워져야 비로소 타인의 마음도 채울 수 있습니다. 참 쓸모 있는 말투라는 책입니다. 고경미 지음 레몬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인생이 잘 안 풀리고 관계도 깨지고 삶이 위태롭다면요, 포기하지 말고 말투부터 바꿔보라고 알려주는 책입니다. 좋은 말투로 인해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끄는 책인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로써 성공, 평판, 관계, 사랑 등 인생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말은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은 말에 의해 움직입니다. 별 생각 없이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라고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은요, 항상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할 수 있다, 잘 될 거야, 힘을 내야지 하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요,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말은 뱉은 대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데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용하는 말에 따라 움직이는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뇌는 알아서 우리가 하는 말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말투 습관이 운명을 좌우한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습관 중에서 가장 자각하기 어려우면서도 또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요, 말투입니다. 말투는 힘인데요. 말투 하나만 바꿔도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쓰는 말투 습관은요, 과거의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세, 수면, 식사, 표정, 인상들도 과거로부터 만들어져서 습관으로 형성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상에서 선택을 하거나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사고로 임하느냐에 따라 내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긍정적인 사고는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고요. 조금 힘들고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사고를 키우면요. 좋은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더 나은 모습으로 바꾸고 싶다면요. 부정적인 사고 습관을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변화하게 하고 또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은 결국 자신의 성격이 됩니다. 성격은 우리의 인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인생을 바꾸는 습관 10가지에 대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말을 만들고 우리가 뱉은 말은 미래를 만듭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요. 말투 습관부터 바꿔보는 게 가장 좋은데요. 습관을 바꾸는 시간은요. 최소 21일을 투자해야 합니다. 1. 망했다, 죽겠다, 틀렸다, 힘들다, 미쳤다 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3. 활짝 웃는 것이 좋습니다. 웃음은 만병통치약입니다. 4. 부정적인 말, 나는 안 돼를 나는 된다 라고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5.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비교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6. 자기 전 하루 중 감사한 일을 일기로 써보는 건데요.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7. 만나는 사람과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고요. 웃는 얼굴은 상대의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해줍니다. 8.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요. 9. 말은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10.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아끼지 말고 사용해야 합니다. 행복의 언어이기 때문에요. 말씨는 말의 씨앗인데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말씨부터 바꾸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말씨를 쓰는 사람은요, 부정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요. 긍정적인 말씨를 쓰는 사람은 긍정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말은 남에게 하는 말보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 더 큰 삶의 위력을 갖게 되는데요. 자신이 한 말은 내 귀를 통해 다시 뇌로 전달되고 내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한 말은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요. 내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말이 삶의 씨앗이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사고를 자신도 모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누구든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생각을 전환시키지 않고 더 키우거나 방치하는 것은요, 자신의 책임이 큽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힘든 상황을 맞으면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정말 못 살겠어. 사는 낙이 없다라는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자신의 삶에 불행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요, 오늘 이 일을 통해 한 수 배웠네. 더 준비를 철저히 하여 다음번에는 잘하자. 실수를 줄이기 위해 무엇부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뇌는요,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더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것을 거부하면서도 자신의 자아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를 비관적으로 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은 어려운 상황도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고와 마음의 방식이 다르며 말씨 또한 다르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던지는 말씨가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요. 행복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행복한 대화, 긍정의 말은요, 삶을 행복으로 이끕니다. 마음의 상태는요, 말이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긍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요, 말이 지닌 힘과 에너지를 통해 지금보다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의식적으로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사고 방식을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도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긍정적인 말투는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말투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은 말투가 긍정적인데요, 때문에 옆에 있으면 상대 또한 긍정적인 말투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긍정의 힘이 생기는데요. 반대로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투를 사용합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부정적인 기운에 노출되어 기운이 빠집니다. 긍정적인 말투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것을 할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만큼 말투는요, 전염성이 강한 요소인데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말투를 써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의식으로 뇌에 각인됩니다. 일본의 하시가이 고지는요, 유명한 심리 카운슬러인데요. 그는 그동안 카운셀링을 했던 4만 8천여 명의 상담 자료를 연구하던 중에요,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담자 중에 큰 부자나 유명인들은요, 혼잣말을 자주 하는 공통된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이 공통점의 의문을 풀기 위해서 언어 심리학, 신경 언어 프로그램, 뇌과학 등 수많은 논문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요, 그들은 예상할 수 없는 일상의 여러 문제가 생기면 곧 해결 방법을 찾게 될 거야 라는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혼잣말은요, 뇌에 조금씩 자극을 줬고요. 뇌는 이런 자극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우리가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혼잣말이 무의식에 어떤 목적을 부여한 것인데요. 이 자극은 뇌에게 해결 방안을 찾는 곤란한 일을 재미있는 일로 전환시켰습니다. 결국 뇌는 곤란함 해결이라는 재미있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습관처럼 하는 긍정적인 혼잣말이 뇌를 자극시켜 곤란함을 극복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종종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하며 자신의 잠재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제한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뇌는요, 곤란함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곤란함을 이겨내는 습관이 생기는 그런 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잘 되고 있어. 곧 해결 방법을 찾을 거야. 꼭 성공시킬 수 있을 거야. 분명히 해결될 거야. 잘 풀어나갈 수 있어.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말은 마음을 치료하는 힘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히 의사 전달 수단만이 아닌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위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언어는 마음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데요. 이처럼 말은 정신과 신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건강까지 지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만으로도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로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말의 밑바탕에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으면요. 진정성 있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북돋워 주기도 하고요. 자신의 가능성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존재의 가치를 인식하는데요. 말에는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고 마음은 말을 통해 치유됩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 확인되면요. 마음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회복되고요.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웃음은 지갑 속에 든 쏘표다라는 러시아 속담이 있는데요. 웃음은 어떤 말투보다 강력합니다. 웃음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데요. 웃음은 주변 사람들의 기분까지 좋아지게 하고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웃음은 자신도 행복하게 만들지만요, 상대방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전염되기 때문인데요. 인간관계에서 웃음은 강력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웃음은 완고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갈등을 피할 수 있고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심리적으로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게 합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일 때도 기분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드는데요.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기분 전환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처럼 웃음은요, 감정을 좋게 만들고 일도 잘 풀리게 하는 마력이 있습니다. 크게 활짝 웃으며 나는 너무 행복하다를 반복해서 외치면 행복이 전염됩니다. 긍정 대화, 부정적인 말만 안 써도요, 삶이 달라집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요, 자신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생각이나 마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요. 생각이나 마음의 자세에 따라 시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움직여 행동하게 하는 힘이 바로 말인데요. 말은 마음이 바라는 실상이기도 합니다. 습관적으로 난 안 돼, 실패할 거야,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등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정적인 말로 인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운이 쭉 빠지고 실제로도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부정의 힘은요, 긍정의 힘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안 좋은 생각들로 꽉 차서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부정적인 말과 생각으로 한계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데요. 습관처럼 사용했던 부정적인 말들을 긍정의 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말투를 통하여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운명을 바꾸는 말투로 전환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